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회원인 안희재라고 하고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연세대학교 베리어프리 현황 그리고 한 바퀴 더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크게 현황과 한 바퀴 더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 서배공의 발표에서는 주로 이 하나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굉장히 그 구체적인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셨다면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를 사례를 조금 더 병렬 형식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016년에 만들었던 두 개의 지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잔치 앤 게르니카 신촌 베리어프리 지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계속 신촌 지역에서 만든 베리어프리 지도를 신촌 문화예술 단체인 잔치와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한 지도이고요. 오른쪽은 2016년에 송도 국제캠퍼스 근처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구글 맵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 방법은 다 마찬가지로 현장 조사였고요. 이제 저희 내부에서 만든 지도를 이렇게 이미지로 디자인을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좌측에 있는 지도가 마지막인 경우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구글 맵의 형태로 링크를 저희 동아리 페이지에 공유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베리어프리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된 신촌과 달리 2016년 이후로는 업데이트된 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당시로서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 담긴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몇 군데가 안 됐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건물 자체도 거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송도가 개발 단계라서 근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트리플 스트리트와 같은 굉장히 큰 곳들이 생겼고 그런 곳은 대부분 아주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별도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배리어 브리지도는 여기까지가 끝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만든 두 개의 사례였으면 이 다음은 2017년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좌측에 무장의 여행지도 성수편이라고 적혀 있는 지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이블이라는 당시에 있던 접근성과 관련한 스타트업에서 기획하고 주도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단위로는 이제 현재는 위디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 기준으로서는 서울대학교의 턴투 에이블이 함께 했었고요. 이제 오늘 토론자로 오신 이퀄, 성균관대 이퀄에서도 함께 했었고, 강남대 장애하고 학생회에서도 함께 했었고, 경희대의 해피플러스라는 단체에서도 함께 하는 등 되게 다양한 그 대학 단체와 함께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근처인 신촌과 이제 성수동 이렇게 두 군데를 맡아서 했는데, 신촌이나 이제 이대 같은 곳들은 학교와 가까워서 바로 현장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서 에러가 난 것 같으면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미리 거리 뷰를 사용해서 이제 턱이 어느 정도 없어 보이는 곳들의 리스트를 먼저 추렸고요. 그런데 추려서 갔음에도 이게 거리뷰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커서 사실상 거의 다시 조사를 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한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불이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수치를 재가면서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2017년 서울시 해결책방이라는 워크숍에서 공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목록은 이제 지도가 아니라 이제 목록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7년 하반기에 이대 앞에 상권을 조사해서 만든 베리어프리 목록입니다. 이제 이때 저희가 목록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는 이미지로 만들거나 했을 때 이대 앞이나 신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권 교체가 빨라서 폐업 이전을 하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편하려면 목록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항목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 표만 있으면 이대 배 접근성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른 곳의 조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공유의 용이성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우측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 노수성 열사 추모 사업회 후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가 그랬고, 이제 그 이후로는 2019년까지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2021년까지 최종 업데이트가 된 신촌의 베리어 프리 지도입니다. 이제 방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사를 계속 해오던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가 2020년 3월에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학생들이 업데이트를 했지만 2021년에 업데이트된 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기존 자료에서 폐업하거나 이전한 그런 가게들의 정보만 그 수정사항으로 반영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신촌의 가게들도 폐업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센터에서 급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앞에 서백오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시설들에 대해서도 그 단체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방학마다 거의 그 학교 안에 시설들에 대해서 접근성 조사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별도로 그 조사를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리어 프리 조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현황은 이 정도인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한 바퀴 더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두 사진 중에 왼쪽 사진은 신촌 기차역 앞에 있는 한 식당의 입구인데요. 전 여기에서 이 앵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앵글을 보면 식당 바깥에서 식당 입구 바닥 쪽을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 발표에서는 이제 식당 사장님들의 어떤 석조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앞에 학교에서 장애인권 동아리인데 이 음식점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조사를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내쫓긴 적도 있었고요. 뭔가 조사라고 하는 것과 인권단체라는 게 엄청 그 약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나중에 저희가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오려고 하는데 한번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약간 불편했던 것은 전자는 이제 거기에서 거부를 하시니까 불편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접근성은 저희의 당연한 권리이고 장애 인권인데 그거를 우리 친구들끼리 와서 먹으려고요 라는 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바깥에서 빠르게 스캔을 하고 그걸 전부 다 메모해버리는 방식으로 이 조사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도 저턱 정도면 들어갈 수 있고 안에 폭도 적당하고 책상과 그러니까 밥상과 의자가 이동식이라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명은 다소 어두워서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정도가 이 앵글만 보고서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그렇게 이제 기준이 머릿속에 다들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단지 경험의 축적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타협한 그런 결과물로서 이런 이제 판단 능력이 생긴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는 이 접근성이라는 것을 권리의 측면에서 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신촌에 있었던 팀 놀리타라는 식당입니다. 이제 저희가 음, 세부 항목 총 37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음, 조사를 해서 이제 위 에이블과 함께했던 조사에서 사용했던 표인데요. 이제 되게 음, 다양한 걸로 접근성 조사를 꼼꼼하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음, 않아서 식당이 폐업을 하고 말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조사표는 사실 그 딱 기준 외에는 의미가 없어진 조사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촌과 이대 앞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폐업을 해버리니 방법이 없다는 굉장한 아쉬움이었고 그래서
네, 이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한 건물인데요. 제가 연남 CGV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건물이 굉장히 최근에 생긴 건물이라서 어떤지 한번 봤는데 이게 1층에 있는 반층짜리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반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안에 뭐 리프트도 없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도 없고 오직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점자 유도블록 또한 직진 표시는 어디에도 없이 그냥 앞에 멈추라는 표시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건 어쩌라는 걸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아주 큰 건물인데도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물론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화장실에 주로 한 명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친구들과 갈 때는 화장실 한 개로는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서 그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 손을 말리는 저 기계가 굉장히 높이 있고 그러면서도 옆에 굉장히 낮은 세면대가 있는데 그 세면대의 수도꼭지 모양이 악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도꼭지들은 그냥 쇠였는데 이것만 악어라는 건 장애 성인이 올 경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런 점들이 이제 원래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걸 넘어서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 베리어프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최근의 사례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켜둔 것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2021년 7월 개정안의 홍보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캡처를 한 것에서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도, 공원, 건축, 교통 이런 공공기관들 혹은 공적 공간들에 대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의 경우에도 다 공적인 곳에 제한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실제로 제가 적용 범위에 지침에서 제7조 적용 범위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봤더니 거기에서 제7조의 4항에서 언급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만을 제외하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곳이 다 공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연남 CGV가 있는 그런 민간 건물이 지어질 때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배리어 프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보면 앞에서의 발표는 주로 이제 배리어 프리한 것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저는 이제 이 배리어 프리라는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가. 신촌의 경우 저희가 원래는 들어갈 수 있었던 카페가 식당으로 바뀌면서 한 10cm 정도짜리 턱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그런 황당한 사례들을 너무 자주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그래서 배리어 프리 맵이라는 조사가 어떻게 하면 현황 조사를 넘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 확실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기본 조례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에 모든 면이 어떤 이 처음 건물을 지을 당시에 혹은 인테리어를 개보수하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이거 유니버셜 디자인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걸 적용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권리 혹은 의무의 측면에서 생각되기보다 이제 이런 어떤 지자체의 재량 아니면 이 건물주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의존을 하고 있는 편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희가 지자체나 법률, 시행규칙, 조례와 같은 제도에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것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일 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배리어 프리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